자, 변수 a와 b의 값을 서로 교체를 해달래요. 그러니까 수정 가능 지역이라는 거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a는 기본적으로 40이 나와야 되고 b가 20이 나와야 된대요. 당연히 출력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과 40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제가 변수는 뭐가 가능하다?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작성하실 때 재활용 가능하다 해서 여기다 int a는 이렇게 40 쓰는 게 맞을까요? 자,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쓰시면 잘못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신 거면 무조건 잘못한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쓰셔야겠죠. 이렇게 a는 40. 이게 바로 변수를 재활용한 거죠. 아까 같이 쓴 거는 여러분들이 변수를 재활용한 게 아니라 재정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b도 당연히 뭐 하면 돼요? 20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변수를 재활용했기 때문에 40과 20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기존의 값은 어떻게 되냐? 얘는 변수는 아주 지조 없는 녀석이라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변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변수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기존에 있는 값은 어떻게 된다? 손절하는 거예요. 손절하고 새로운 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신 거면 잘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 요 문제를 맞닥뜨리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법한 문제인데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a와 b의 값을 교체를 해달래요. 출력 예시대로 나와야 되는 건 동일한데, 자, 이 수정 가능 지역에 숫자와 사칙 연산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숫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는 애초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거는 왜냐면 숫자를 지금 사용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다 없다?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걸 사용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칙 연산하지 말라는 거니까 사칙 연산도 여러분들이 배우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에는 뭐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 강사님이 대입연산제 기준으로 좌측은 변수고 우측에 있는 값이니까 여기다 a 플러스 a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20 플러스 20이니까 40이 나올 거 아니야? 당연히 40 이렇게 하면 40 나오겠죠. 그런데 이건 안 된다 했잖아요. 이거 사칙연산 또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측에 있는 거는 값으로 작용한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거 뭐예요? 기존의 a를 재활용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다? b라는 값을 넣어주겠다. 이거는 그럼 변수 b예요? 40이에요? 얘는 40이에요. 변수가 아니라 40입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접근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이렇게 접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변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잘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값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까지 접근하신 분들도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정답은 아니죠. 왜요? 실제로 출력하면 뭐가 나오기 때문에 40, 40이 나와요. 왜 그렇다? 자, 변수는 뭐예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6번째 라인에서 이미 a는 뭘로 변질된 상태예요? 40으로 값이 변경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요? 여기서 40을 넣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17번째 라인에서 얘는 a예요? 40이요? 40이죠. 그렇죠? 40이기 때문에 b에는 40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그래서 논리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간단하게 실생활에 적용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코딩 접근하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중요한 데이터, 여러분들 뭐 사진 자료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 그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관을 하죠?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또 뭐가 있나요? 뭐 여러 USB 그러니까 등등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잖아요. 백업 장치를 마련한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뭐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들 어디에 저장돼요? 뭐 구글에 저장할 수도 있고 애플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도 있는 거죠. 애플 클라우드라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각각의 종종의 그런 것들에 대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장이라는 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공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변수예요, 변수. 변수가 바로 공간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롭게 공간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을 만드는 행위가 뭐다? int 전 C라는 공간을 만들게요.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데이터는 뭐다? A예요. A. 저는 A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C에다, 변수 C에다 어떤 값을 넣어준 거예요? 20이라는 값을 지금 넣어준 거죠. 중요한 데이터를 보관해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 해서 얘가 값이 바뀌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만 했다 해서 값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변경되길 원하는 건 값이 누구예요? 얘잖아요. b의 값이 20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이라는 값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녀석이 누구다? 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게 되면 서로의 값이 이런 식의 체인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 수합이라고 합니다. 변수 수합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변수와 변수끼리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바꿨다 해가지고 변수 수합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실제로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개념이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심야로 가면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다. 기초지만 굉장히 강력한 문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